여러분 안녕하세요. 203강입니다. 전 시간에 제가 이제 202강에서 무경은 환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제목이 타이틀이 조금 거시기 합니다. 자, 토양 살기 환상, 작물 자생 높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자주 언급합니다만은 이게 유튜브 하는 거는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농사 현장에서 40년 동안의 경험했고 봤던 거, 그 다음에 이제 교육하면서 어떤 정보를 공유할 뿐입니다. 누구를 위한 뭐 사람을 이제 뭐 모은다든가 아니면 뭐 대인관계 아니면 이걸로서 이득 얻는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할 생각도 없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요. 또 저하고 연을 이어가려고 뭐 누구 전화하고 뭐 하는 것도 없습니다. 뭐 댓글 달아주신 건 고맙습니다만은 그러나 공격적인 댓글 또 삭제해버리죠. 좀 어, 아직도 이런 농업에 대해서 불신하시고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좋지 않게 보신 분들이 많으신가 봅니다. 뭐 그런 분들은 그런 분을 보고요. 그러나 이걸 절실하신 분들은 저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20대, 30대 겪으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뺏겼거든요. 이런 걸 찾아다니면서 지금도 이런 농업에 대한 실전 기술 이론 쪽으로 지향하는 분은 많습니다. 그러나 진짜 여기서 몇십 년 동안의 그런 어, 현장을 통해서 만들어진 기술과 이론들이 그만큼 없거든요. 제가 봐도요. 지금 많은 가끔가다 글이나 보면은 기술과 이론이 안 맞습니다. 용어도 안 맞고요. 우리가 토양형 농업과 작물형 농업이 전혀 다르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조차도 이제 구분 안 될 정도로 뭐랄까 아쉬움도 있고 그런데요. 그런 것들이 좀 뭐 바뀌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 오늘 토양살기입니다. 전 시간에 그랬습니다. 무게온 농사, 유기물 멀칭 농사 우리가 교육이라든 농업상식으로 해서 많이들 이쪽으로 하죠. 그런데 이제 가수나 작물 재배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토양 살리기 한다. 그리고 뭐 높인다. 그래서 이제 무경과 유기물 멀칭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밭갈이 했을 때 멀칭 아니면 이제 밭갈이 하고 나서 멀칭도 하고 그런데 결과는 뭐라 어떤 분들은 성공했다면 제가 봤을 때 저희 기준으로 봤을 때 성공이라 보기에는 그렇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공한 이제 토양과 작물 자생량이 높여가서 농사 짓는 뭐 한 분을 얘기하면 이제 일본의 김우라 선생 아닙니까? 썩지 않는 사과. 그래서 많은 농가가 도전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만난 분들이 이제 어떤 얘기했냐면 5년이면 가능하다. 어떤 분은 한 번은 이제 3년을 가다. 그러나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저의 견해로 말씀드린 거니까 뭐 성공했다, 뭐 했다, 뭐 여러 가지도 뭐 과정이 뭐 그런 여러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나 결과는 제가 보기에는 좀 미치지 못하지 않나. 뭐 성공이라 보기에는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자, 궁금한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김일화 사과재배 수천의 농가들이 왜 농가가 안 나올까 하는 것도 이제 의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무교원해 가지고 이렇게 과수는 뭐 30년 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30년 이전만 해도 이제 한 40년 전을 치겠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땅 파서 비료탭이 묻고 그랬거든요. 지금 작물 재배 같이요. 제가 이제 35년 전 제가 25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KBS에서 방송 나와달라 그래서 20대 중반인 저한테 이제 요청이 왔더라고요. 그 보니까 농촌지도서 뭐 계장이면 과장이 추천했다 해가지고 나가서 뭔 얘기냐면 과수에 제가 제주도니까요. 제주도 이제 제주시 연평동에서 거기서 이제 지금 농업 경영 그때는 이제 영농 후이자입니다. 연찬회를 거했거든요. 과수 밀감 연찬회죠. 거기서 이제 땅 파서 비료고 탭이 묻는 법을 가르쳐 줬거든요. 연찬회 하면서 시연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뿌리가 나오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에 끝나가지고 청년 우리 뭐랄까 조금 젊은 세대 그쪽만 모였을 때 이제 왜 땅 파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땅 파서 묻지 않고 이제 해도 되는데 그랬다가 뭐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거든요. 방송에 나와서 또 그 얘기했더니 뭐 어떻게 했는데 어쨌든 지금은 바뀌어가지고 지금 뭐 무교원 상태에서 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 뭐 자연농에서 10년, 20년씩 과수랑 작물에 무교원 해가지고 한다. 한데 이제 성공농가가
뭐 아까도 있습니다만은 있다 없다 보다는 제가 보기에 저희 기준에 봐서는 이루지 못하지 않나. 대개 보면요, 된다는 농가들이 보면 상당수가 기존의 양분 아니면 이제 무투입이라 하지만은 투입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좀 알고 할 필요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각자의 생각이 다를 겁니다.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니까요.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토양이나 작물 자생력으로 농사의 부분적으로 이제 얘기했을 때 표면층이 20-30%다. 보통 우리가 무경험은 이제 이쪽으로 이제 토양 살린다. 그래서 멀칭하고 무경험은 탈환한다 하지만 저는 뭐 10에서 30% 정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 진짜 토양 살기나 작물 자생의 쪽은 어디냐? 표토층과 쉼토층이다. 그래서 식물 뿌리가 역할을 하지 않나. 우리가 보통적으로 비료탭이 넣어서 최근에 보면 뭐 톱밥 같은 거 넣어가지고 이제 쉼토층에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양 살린다 얘기합니다만은 이거는요, 모르겠으나 각자의 생각일 거고 저는 뿌리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넣어서 토양 사는 게 아니라 작물을 키우는 기술이 되겠죠. 저는 이제 뿌리로 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게 저희 의론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향하는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여기서 분명히 나누겠죠. 농업이 작물용 농업과 토양용 농업, 앞서 제가 자세히 소개했습니다만, 그래서 70-80%는 여기에 있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차이가 크죠. 현재 한국 농업의 농학이라든가 지금 기술원이나 기술원 모든 교육이 이렇게 맞춰 있거든요. 99%할 정도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런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통 아까도 있습니다만 양분을 넣어서 우리가 이제 톱밥이라든가 퇴비 같은 거 넣어서 이제 토양에 있는 토양용 미생물 맞춰서 가는 거고요. 저는 이제 균균은 식물 뿌리에 의한, 그래서 이게 70-80% 하는 게 저희 견해입니다. 뭐 이거에서 굉장히 전혀 차이가 크죠. 자, 오늘 얘기입니다. 무기온 환상 전 시간 얘기했고요. 토양 살기 환상 계속 같은데다만은 제가 이제 좀 상대적 비교하겠습니다. 과수 아까도 했습니다. 과수 같은 경우 10에서 30년, 50년 뭐 단연생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김은하 선생 같은 경우는 자연재배 10년 하면서 성공했다. 실질적으로는 그 전에 이제 무기온 상태에서 15년 정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자연재배 10년, 그러니까 25년 만에 성공했거든요. 그래서 김은하 씨는 성공했습니다. 그런 다른 농가가 성공했을까? 뭐 꼬지라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 그 다음에 30년 무기온 30년입니다. 자연농 30년 동안에 해도 또 성공이라고 하기는 그렇다 하는 게 이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또 작물을 좀 얘기하면요, 작물 같은 경우는 한 달에서 뭐 8개월 정도 단연생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1년 이내에서 이제 뭐 2년 3년 키운 것도 있습니다만은 보통적으로 이렇게 채소 같은 거 아니면 곡식류 같은 거 이러지 않습니까? 뭐 콩류 같은 것들이요.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성공 농가가 있을까? 어쨌든 성공 농가라는 개념이 여기서 기준치가 좀 전혀 다를 겁니다만 어쨌든 작물용 비료나 토양용 비료에서 성공 농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쪽이고요. 뭐 이런 쪽에는 얼마든 많다. 그러나 이런 작물용 비료와 토양용 비료 완전 차단한 때에서 토양 자생력과 작물 자생력을 하기는 좀 거의 없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뭐 성공 농가 그렇고요. 그 같은, 그래서 그리고 현장 실현을 위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안 나와 있거든요. 여기서 차이는 뭐냐면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토양 자생력과 작물 자생력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부족한 건 어쨌든 양분, 토양용 비료 의존하면서 지향하는 게 맞지 않나. 작물은요,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릴 겁니다만은 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지금 벼 하면은 이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아닙니까? 뭐 4개월 키우는 벼도 있습니다만은 단연생인데요. 보시면 성공 농가로 이제 꼽는다 그러면 이제 가하구치 선생 아닙니까? 자연재배에 매년 성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형적으로 뭡니까? 이제 토양용 비료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벼 심기 전에 이제 녹갈색 비료, 그 다음에 이제 쌀겨 비료, 그 다음에 녹색 비료 3번, 4번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5, 6회 정도는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구재생의 토양과 작물 자생력으로 순수하게 농사 짓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전형적인 토양용 비료, 뭐랄까요, 토양과 작물의 자생력도 이제 기본적으로 합니다만은 여기에 따른 게 뭐냐? 녹과색과 쌀겨와 녹비 비료 같은 토양용 비료의 5, 6회를 의존하고 있다라는 거, 이걸 우리는 또 잊고 있거든요. 이거 전형적인 이제 그런 쪽이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가하구치 선생의
벼와 기무라 선생의 과수에 혼동하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쿠오카 마사노부의 농사하고 또 많이들 혼동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분명히 뭐가 뭔지를 알고 이쪽으로 가야 된다 보거든요. 기술적으로 이론적으로요. 그래서 다른 농가들도 성공 많습니다. 왜냐 토양의 비료 의존하니까요. 이거는 뭐 절대적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했으면 좋겠다 하는 저희 말씀드립니다. 자, 기브라 사과 배우기입니다. 무교원 15년 이제 장인장모님과 물려받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연재배 본인이 직접 자연재배 10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5년 만에 성공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연수는요. 그래서 다른 농가 따라한다. 그런데 기브라 사과 같이 성공이 어려운 이유, 제가 이제 꽂는다 그러면요. 성공했다는 기브라 씨도 뭐가 있냐면요. 이걸 기술화, 실전 기술화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한 과수원은 나왔습니다만 이걸 어떻게 성공했는지 거기에 기술적으로 이제 설명을 못하고 있고 그걸 우리가 많은 분들이 뭐 수만 농가들이 일본이나 뭐 그래서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험을 얘기하고 있지 실제적인 기술은 안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은 농가들 만나봤고 그 다음에 일본에 뭐 제가 이제 몇 년에 한 번씩 교육을 가지 않습니까? 한 달씩 머물면서요. 수많은 제가 농사할 때도 많은 농가들 왔다 하고 그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보면요. 기술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 이론이 안 돼 있고요. 그러니까 김은하 씨한테 배우려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그거를 어떤 부분적으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그것이 또 이론이 돼야 되고요. 그런데 그게 안 나옵니다.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게 아닐까. 그러니까 경험은 가서 볼 수는 있으나 들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서 필요할 때 뭐냐 기술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는 절대적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게 저희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어려운 이유 다시 한번 더 얘기하면요. 토양 자생력의 그런 투입 비료 양분에 의존하는 이제 이런 육종적으로 와 있거든요. 왜냐 그러면 야생적으로 이제 그런 뿌리를 만들고 그런 기술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이제 재배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은하 씨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육종된 나무 가수지만은 기술적으로 현장에 자기가 그렇게 해내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적으로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사 그런 그 투입병 비료의 그런 이쪽으로 의존하다 보니까 이런 토양 자생력이 반대로 뭐냐 이런 기술이라든가 그런 들이 안 나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과수나 작물의 그런 자생력이 뭡니까 뿌리 만들기거든요. 이런 쪽에 교육이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농학이 만들기 지난 40년 동안 농업교육에서 이런 빠져 있거든요. 이런 쪽에 연구도 안 돼 있고요. 이게 현적입니다. 농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아마 문제가 아닌가 제가 꼽는 겁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전 기술은 안 돼 있는 거. 그다음에 농가가 부족하다 보니까 연구가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론화가 안 된 이게 결정적이지 않나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이게 뭐 같은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농학적인 그런 이론가도 아니고요. 저는 이제 그 농부고요. 농사 치면서 이걸 간단하게 이제 나눠봤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제가 구분시킬 예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급하게 이제 이런 차들을 만들면서 한 거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냥 참고만 하시고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쉽게 전달드리고요. 그래도 어려도 이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토양 자생력하고 이제 우리가 심는 이제 과수라든가 아니면 작물의 자생력에 의존한 농업으로 가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표면층의 무기형 멀칭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면층과 표토층과 신토층은 뭐냐 뿌리로 가는 게 저는 맞다 봅니다. 그러면서 토양 자생력과 작물 자생력 의존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병충해를 줄이면서 그 다음에 잡초 발생도 줄이는 그러면 생산 비용도 줄이고 이제 흙의 양분의 생산을 고품질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농업으로 가야 되는 건 분명히 맞다고 아마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면층은 무경과 유기물 멀칭이 맞을 것이고 표토층과 심토층은 뿌리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저희 견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업이 뭐랄까요? 뭐 아까도 있습니다만 이런 비료 퇴비에 의존한 농업이 절대적입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이런 쪽으로 지향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험한 거를 이제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어떤 분들은 댓글 달아서 제가 지난주에 뭡니까 이제 바로 무경은 환상하니까 댓글 다신 분들이 있어서 삭제됐습니다. 제발 그런 분들은 좀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공격적인 뭐랄까 자기 표현을 다
제가 이제 좀 두려워합니다. 그런 분들하고 이제 그 소통 자체도 그렇고요. 좀 안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저희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안 맞는 거거든요. 저하고요. 제가 이제 그 토양 자생력, 작물 자생력에 의존한 도전을 한다면요. 뭐 과수라 그러면 제가 몇 가지 꼽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자세히 이것도 이제 뭐랄까요, 뿌리 만들기 편이라든가 이제 그 지금 토양용 비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가서 이제 자세히 이제 또 할 겁니다만은 잡초 활용하는 표면층의 멀칭 기술이 이론과 이제 갖춰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뭐 우리가 보통적으로 초생 재배하면 초생 재배에서 토양 자생물과 작물 자생이 높이기는 힘들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잡초 활용해야 된다는 게 절대적이고요. 과수는요. 그다음 표면층에 많은 뿌리 만드는 거,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쉼터 중에 와서는 깊은 뿌리죠. 그다음 만드는 기술과 이론이 필요하다는 거. 그다음에 잡초 활용해서 뿌리를 어떻게 만들 거냐. 과수만 가져가지고 뿌리 독단적으로 해가지고 만들기는 어렵다 봅니다. 저는 이제 잡초로 활용했을 때가 제일 이게 방법이 아닌가. 또 김은하 씨의 비법 중에 이게 하나가 제가 이제 꽂아 그러면 이거거든요. 잡초거든요. 그래서 잡초의 작물 뿌리를 만든 잡초 활용해서 이런 기술과 이론이 필요하지 않나 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작물 재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물 장부의 자생적인 양분 생산 획에서는 우리가 표면층에 유기물 멀칭하는 거. 왜냐하면 멀칭이 뭐냐면 그에 따라서 뭐냐 질소가 윗부분에서 많이 생산하거든요. 왜냐 그러면 우리가 뿌리가 많다 해서 거기는 뭐냐면 단백질 같은 탄수화물의 그 삼출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미생물이 달라는 게 뭐냐면 균류균입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균류거든요. 사상균 같은 이제 그런 쪽입니다. 그러니까 질소가 생산하기는 적습니다. 그러니까 윗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작물 같은 건 빨리 키워야 되거든요. 아까도 했지만 단년생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게 저희 견해고요. 그래서 작물의 표토층에 많은 뿌리 만들기, 그다음에 쉼터층에 깊은 뿌리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일수가 짧은데 이걸 하려 그러면 그만큼 제가 이제 그 전에 이제 교육 뭐랄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이제 제가 20대 초반에 이제 미생물 배역에서 이제 연구소 들어갔을 때에 거기서 만난 이제 박사님이 있었거든요. 제 멘토와 역할 같은 뭐 어느 연구소에 어떤 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연결해 주시고 그렇게 했던 분이 있는데 제가 20대 후반에 막 돌아다닐 때였습니다. 다시 가서 이제 중간에 인사를 갔더니 이제 퇴직 뭐 보니까 이제 정년퇴직도 했고 이제 임시 계시더라고요. 어떤 때 마침 있어가지고 인사하니까 이런 쪽으로 지향하고 해서 이렇게 저를 알아보질 못하더라고요. 한 5, 6년 만에 봤을 때 왜냐 그러면 엉망진창으로 돌아다닐 때 있으니까 가락시장에서 머물면서 전국에서 뭐 거기서 가락장 통로에서 자고 그랬으니까요. 그런 입장에서 이런 말씀드리니까 그렇더라고요. 과수도 힘든데 작물을 이렇게 한다는 농업에 도전해서 가능할까? 그리고 제가 이제 일본의 어떤 농부도 이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작물 재배도 이런 쪽으로는 지향하겠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성공 뭐 과수도 김은하 씨 과수도 이래 한 농가일 정도로 어려운데 작물 재배는 더 어렵다. 어떻게 보면 포기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도전하는 건 아름답지 않습니까? 도전해볼 가치가 있고요. 그래서 깊은 뿌리 가는 쪽으로도 한번 해봐야 된다 하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잡초 활용하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것 저는 그렇게 의존도가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쪽으로 뭐랄까 실험적인 그런 쪽으로 해봤을 때 잡초 활용이 제일 효과적이다라는 게 지금까지 그 뭐랄까 뭐 약간의 결과물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언제 공개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목표한 수확량 우리가 이제 어쨌든 농사는 수확이 돼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토양과 작물 자생력이 부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양분 생산이 부족했을 때에 목표한 채우기에서는 어떻습니까? 양분이 부족하다 판단했을 때 미리 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쓰는 비료라든가 아니면 웃거름 기술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해충이 있다 그러면 농약 쓰는 기술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언제 어느 시기에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농약 쓰는 게 어떻습니까? 선제적 주기적으로 그냥 무조건 뿌리거든요. 뭐 유기농의 어떤 명인이 자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한다. 과수는 뭐 어느 시기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명인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측적인 어느 시기에 어떤 농약을 어떻게 뿌려야 돼 이런 그런 기술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게 저희 견해거든요. 꼭 같습니다. 양분도 마찬가지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농약을 써야 된다, 쓴다 한다면 어떻게 된다. 양분을 써야 된다면 어떻게 써야 되냐. 무조건
무조건적인 뭐랄까 주기적인 선제적인 살포가 아니다 하는 게 저희 견해입니다. 이, 어, 여러분에게 뭐 이걸 도움이 되고 안 되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지금 많은 나름대로의 그 성과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서 얘기했습니다. 20살에 미생물병에서 수원역에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그 당시에 미생물 가르치는 쪽으로 찾아갔고 거기서 이제 여러 화해라든가 뭐 수도 작서부터 축산 그런 쪽으로 연결된 그런 여러 연구소 연결되면서 공부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농사 시작은요 어쨌든 그 영구적인 그런 뭐랄까 비교하면서 새로운 창조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농사 지면서 딱 우리가 뭐 연구소 같이 안 돼 있습니다만은 그 하나하나 부분이 그런 쪽으로 해서 많이 비교합니다. 그다음 기술적으로 찾아가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20대의 그런 고생이 뭐 고생 사사한다면 어쨌든 그게 지금은 이런 게들이 하나 풀어가는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씩 제가 이제 경험한 것들은 공개하겠습니다. 오늘도 뭐라 길어졌죠? 너무 길어졌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길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